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솔로몬스 TV 제 115회차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지난번에 뒤어서요. 이제 좀 마무리 작업 비슷하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국토개발계 옛날 생각이 나서 말씀인데요.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그 사회 시간에 그 배운 적이 있을까? 1963년입니다. 그때 그 사회 교과서 내용인데 그때 우리나라 서해안 지도가 전부 일직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섬과 섬 사이를 전부 방조절이어가지고 해안선이 없어졌었어요. 그때 그래 그런 그 지도를 그때가 63년이니까 90년대 가면 이렇게 바뀐다. 서해안 지도가.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교과서에 써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PL480법이 있었죠. 예. 미국에서 그 잉여 농산물 수출법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 잉여 농산물을 수출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그 옥수가루, 강냉이죽하고 우유를 이제 많이 실컷 얻어먹고 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물론 이건 도시락 못 사오는 학생한테 주는 거지만 뭐 다 먹었죠.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 옥수와 밀을 그래서 미국서 우리나라 같이 식량 부족국에 마냥 수출해서 이제 배고픔을 이제 해결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저기 미국을 이제 세계 곡창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미국이 그 세계 곡창이다.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께서 이걸 수입해다가 푸니까 저는 이건 저기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박 대통령 그 당시 밀가루 대통령이 불렀대요. 밀가루를 마냥 풀어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고픈 시절을 지냈고. 근데 이제 방조제 얘기가 나오니까 해안선이 거의 일직선으로 섬과 섬 사이를 다 방조로 이어가지고요. 우리나라는 바다가 얕죠. 제일 깊어봐야 70m. 그리고 얕은 데로 가면 뭐 2, 30m도 안 가니까 그거 이제 저희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죠. 10m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해안선을 그렇게 하면 그 하나 방주제 한번 싸우면 뭐 반한 굉장히 그 넓은 땅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년 들어서 취소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만들고 그 쌀을 이제 자급자족하게 되는 거에 따라서 계산을 보니까 해양 생태계 파괴가 된다. 그래가지고 방조제를 만드는 것보다 그냥 두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다. 그래서 이제 개포를 농토 만들지 말고 그대로 쓰자. 그 이제 사실 네덜란드 또 그 당시에는 네덜란드에서 방주제를 쌓아서 그 나라가 이제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방주제를 만들어서 농토를 얻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환원시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더니 식량이 남아 돌아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쌀이 남아 돌아가니까 종자기령이 기저개별 통일벼 기저개별시라고 그러죠. 쌀이 남아 돌기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요새 그 식량자원 전쟁 시대죠. 이게 식량민족주의 해가지고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도 여기 있지 않나. 우크라이나가 원래 흑토지대로 거기가 그 곡창지대라 아니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흉년 들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굶주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그때는 저기 밀을 수입해다 먹었대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 시절에 미군 곡물이 남아도니까 식량 자원을 밀을 곡식을 무기를 쓰자 그런 그 전략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식량미족제 가지고 자기 식량을 다 감추고 아주 굉장히 심각해져 지금. 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을 하면 기상재해 때문에 지금 흉년이 자꾸 들어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 자꾸 일어납니다. 중도 강남 지역에 그 홍수와 가뭄이 겹쳐가지고 식량 부족이 심각하다죠. 북한은 말도 못하고 여기도 지금 그거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예. 겨울에는 또 그냥 또 겨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기가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까지 6개월이 우기예요. 옛날에는 7, 8월 한 달이었는데 장마. 지금 막 5개월씩 비가 옵니다. 이 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변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식량이 부족한다 뭐 이런 데 온다면 60년대 하던 그 토개발 기획을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장면 정권 때 만든 계획이라고 때요. 그래가지고 박 대통령이 5개년 계획을 인수하면서 그대로 쭉
이제 나갔다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대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를 저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한 게 참 좀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 원래 그 저기 신라 금관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금세공품이죠. 금세공품 금관총. 거기 유적이 저 코카스 산맥 서쪽에 있는 그 옛날 그 스키타이들이 유적하고 같답니다. 그 금을 이제 금이 같은 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 신라 귀족들이 성골이나 진골들이 스키타이 후손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 저기 중국의 그 청고마비라는 그 말이 고사성어가 있죠. 예. 말이 살찌고 예, 하늘이 높아지면은 가을에는 말이 살찌고 하늘이 높아진다. 근데 이제 그 청고마비가 되면은 뭡니까 그 흉노들이 중국을 쳐들어옵니다. 북방민족이. 그 이제 그 흉노의 자손이다. 그 우리나라 사람 이제 고조선이 원래 이제 그 만주 지방의 고조선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도망치 위만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자기가 위만조선을 세웠죠. 근데 이제 요 위만조선을 기원전 108년에 저기 한무제가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했습니다. 예, 한사군을 설치하니까 이제 그때 고구려가 한사군을 그 고구려가 300년 이상 싸웠죠. 고구려하고 한사군을 멸하고 이제 고구려가 섰는데 여기서 이제 고구려가 강대해지니까 수당 전쟁이라는 수당이 고구려 정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정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또 백제는 고구려의 동생 국가죠. 원조가 그 주몽의 동생이니까. 예. 그래서 당에 의해 두 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일본으로 도망을 갔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스키타이의 그 후예가 신라 귀족들이 스키타이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근데 이 한반도까지 내려온 이 스키타이들이 이제 농사를 지었나 봐요. 와서 구석기 시대 이후부터 농사를 지었다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여기는 이제 농업국으로 바뀌었죠. 원래 기반면 그래 같은 그 조상이다 그런 설이 이제 그뭐 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다 그래요. 금관총은 이제 일제 시대에 그 스웨덴 황태자 구스타프 2세가 구스타프 2세가 좀 아리송한데 그 발굴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졌죠. 예. 그게 이제 흉노가 스키타이가 맞죠. 네, 그래서 또 그대로 유목민이었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후 문무왕 태종무령의 딸이 선덕여왕이죠. 예, 그 김춘추의 딸. 그 선덕여왕이 이제 그 고구려를 망치달라고 당치족한테 그 자수를 떠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물을 보냈다는 편지하고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요 이제 소정방이가 와서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를 백제를 멸망시키고 뭐 삼천문 얘기도 오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왕은 자기 왕을 그 무덤을 바다에다 만들 대왕을 했다.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쪽으로 도망간 그 일본이 된 그 저기 뭡니까 우리 그 고구려 백제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올 거라 생각해서 거기다 그렇게 무덤을 만들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옛날 얘기고 요새는 사상 때문에 전쟁이 나니까 지금 사상이 달라서 그런 거죠. 예. 근데 이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6.25가 오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나를 세웠나. 근데 저희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는 참 자세하게 보였어요. 요번에 그 건국전쟁 영화도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그 저희 학교 때 배운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근데 이제 그분이 그 4.19 독재라는 그걸로 이제 참 불쌍하게 돌아가셨는데 저기 똑 쫓겨나고 그때 되셨는데 이제 과거를 한번 보면은 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러니까 45년 해방서부터 48년 저기 건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국제거지죠. 국제거지 아닙니까? 상임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그 외교를 그냥 전부 담당하셨으니까 또 미국 철학 박사시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 세우기 하는 거하고 이제 그걸 잘 보면은 그 토지 개혁을 잘해가지고 토지 개혁을 잘해서 낭만에서 이 공산당을 추방을 시켰어요. 공산당을 추방을 시킨 그 아주 훌륭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때 공산군이 쳐서 다 점령을 했는데 민족모기가 일어날 줄 알았더니 민족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져 가지고 그냥 잊어먹는 동안에 이행군이 그냥 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작하고 백선엽 장군이 다부도 그 전쟁을 다부동전에서 승리해서 전쟁을 시작해서 이제 실패했는데 그리고 저 초산 해산까지 진군했었죠.
통일할 중공이 내려서 이제 못했죠. 예. 이제 그 이승만 박사 협정은 이제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 언제입니까? 그게 4.19가 60년이니까 58년, 59년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그 4.19 그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총괄 안 됐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후에 5.16 가서 저기 군사 정권이 이제 왔는데 이게 이제 80년 지나고 91년 와서 이제 김영삼 씨 주축으로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들어와서 다 됐죠.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게 있어요. 91년도에는 세계가 냉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되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산주의가 멸망한 거죠. 멸망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유 분위기를 이제 그동안 막아놨던 뭐 민주화 아니면 이런 거 다 없어졌죠. 예. 다 풀어지고 또 노태우 대통령은 물태우라는 이런 거다 허용해 다 풀어. 또 그때 보니까 이제 그 전교조가 교육을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는 전교조가 그 세력을 잡고 교육을 맡았대요. 그런데 이제 반공의식이 이제 사라지게 된 이유죠.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연자제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연자제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다 없어져 버렸다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굉장히 그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 그 30년 지나서 요새 막 자꾸 그 저기 혁명 이런 걸 생각하니까 과거를 재조명하게 되죠. 이승만 박사가 뭐 했나, 뭐 이승만 박사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를 세웠나 이런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대한제국을 이제 보면은 그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그 조선 시대에서 그 대한제국으로 이제 바뀌죠. 그 개화하면서 이시영제의 마지막 개화되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일본이 그 청나라를 물리치고 또 러시아도 물리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 꿀떡 삼킨 거죠 우리나라를. 예. 그래서 30년, 10년 한일합방하고 30년 이제 되는데 그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만국의 품으시고 상해입시습관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하셨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그때는 근데 이번은 이제 미국 교육을 받으신 그 세계를 그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 이제 근데 중국을 보면 중국 송문 선생이 그 삼민주의가 저 시중에 나와 있죠. 저 삼성문화문고에서 있다나 저 대학교 다닐 때 삼성문화문고에서 나왔습니다. 그 삼민주의를 보면은 그게 이제 그 미국의 유해제도 미국의 그 정치제도를 따가지고 중국도 그렇게 개화하자. 그게 송문 선생의 그 취지였어요. 사실은 그게 신의 혁명이죠. 그게 그리고 이제 이걸 이어받은 사람이 장개석 총통이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국제사를 한번 좀 봅시다. 우리가 보면은 1917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는 볼셰비크가 그 정권을 잡아가지고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산주의 레닌이 그때부터 그걸 잘 해나가는데 1924년인가 와서 그 NEP 정책이죠. NEP 왜냐하면 전부 그 공산을 시켰더니 능률이 떨어져가지고 일을 안 해가지고 자꾸 어려워지니까 조금씩 허용을 해줬어요. 그 소련서. 그래가지고 그 이제 뉴 이코노믹 폴리시 신경정책 해가지고 이제 그 좋아졌답니다. 그리고 1930년대를 넘으면서 이제 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죠. 그리고 저기 이제 스탈린 30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때 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숙청이 스탈린 정권을 잡고 28년에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는 대수청이 일어났어요. 예, 대수청이 일어나 그게 계속 가다가 그리고 이제 그건 소련 얘기고 유럽은 파시스트들이 득세를 했어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아주 그 파시즘이 판을 치던 시대였죠. 예. 그리고 일본은 군국주의를 강화돼 가지고 막 중국으로 노국의 사건을 일으키고 막 쳐들어갈 준비하고 나서 이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을 그냥 다 먹으려고 했지 일본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식민지가 돼서 그냥 암울하게 살고 있었고 그런 시절이 1930년이었습니다. 그때 그 이 박사께서 세계를 다 돌아보시면서 그 생각하신 게 이 공산주의하고는 나를 공산주의 세우면 안 되는지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그
친미국가로 탄생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참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땅이었다가 식민 일본 땅이었다가 이제 미국으로 그 바뀐 거죠. 바뀌어 미국 때문에 해방이 됐으니까. 그 이제 해방이 되는데 이게 분단국가 됐어요. 예, 분단국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38선을 그어가지고 반을 줄 수밖에 저쪽에 상대방의 공적도 인정해야 되니까 2차 대결전 때 왜냐하면 일본이 전범국가니까 네. 그리고 독일도 이태리 추축국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갈라서 우리가 분단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히틀러를 보면 유태인 학살 그 유태인에 대한 편견과 공포 그러니까 그 히틀러의 어린 데 받은 컴플렉스래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죠. 또 스탈린도 자본가 미워해가지고 그 저기 뭡니까 그 노동자를 착취한다. 항상 이런 그 자본가에 대한 저주, 마르크스의 저주라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 뭡니까 그 대숙청을 해가지고 많이 그 엄청나게 많은 뭐 인구의 소련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없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께서 저기로 도망갔죠. 시베리아로. 그래 이제 근데 이제 그게 40년 42년인가에 와서 독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스탈린은 그 계획 경제와 통제를 통해서 숙청을 하면서도 엄청나게 그 소련이 살기가 좋아졌대요. 그때 그 동원으로다가 발전해가지고 스탈린 시절에 그리고 독소 전쟁에 이겼죠. 그 독소 전쟁에 독일군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숙청했던 군인들을 다 풀어줘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기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소련사는 아주 그 스탈린주의가 굉장히 그 좋은 걸로 여기서도 볼 때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 발전한 게 좀 신기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했대요. 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저기 그 토지 개혁으로 공산주의를 다 그뭐 자동적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면 공산주의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북한은 일적으로 싹 그냥 공산해가지고 토지를 다 물서 다 골고루 분배. 그렇게 해서 뭐 제일 잘했다 그러는데 여기는 뭐 그 정도까지 하는 거 다 각자 소유로 갖게 해줬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발을 붙일 수가 없었대요. 이 박사가 그렇게 토지개혁에서 저희는 공산주의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이 박사 왜냐면 12년 동안 미국식 그 아테네식이면 아테네 정치인데 그것만 배웠지 사실 고3 때까지 그쪽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제 저희가 졸업하고 나가서 뭐 이 박사께서 살구 독재 이제 운동 쓰고 뭐 망명하시고 그리고 또 박 대통령은 유신 독재한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저기 우리가 지금 305분 클럽 아시죠 여러분? 3만 불 이상 그리고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나라들이 지구상에 딱 7개 있대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랍니다. 그게 7개국인데 여기 이제 3050 클럽인데 그러니까 소득이 3만 불 넘고 인구가 5천만 이상이 나요. 그러니까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인구가 작아서 안 돼요. 소득은 뭐 10만 불 넘다지만 인구가 노르웨이, 스웨덴 인구가 없나까 800만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류를 가지고 보면은 되게 선진국들을 보면은 거기도 좌파가 왜냐면 언론의 자유 있고 사회니까 좌파가 당연히 있는데 인기가 없대요. 10% 미만. 그러니까 뭐 그냥 10% 미만이고 별로 흥미가 없어요 좌파에. 근데 우리나라 더 작죠 그보다. 우리나라도 지금 성공했기 때문에 아마 그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좌파를 한번 인구 밀도로 분류해 보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좌파가 많냐 할 때 6.25 때도 없던 좌파가 이게 많으니까 이게 이제 문민정부 이후 학생들에 대한 교육 탓이라고 보죠. 왜냐하면 그 젊은 신세들이 다 작용하는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가 망가져요. 이렇게 되면 네, 망가집니다. 우리 사회가. 왜냐하면 저희 때는 저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저희는 취직이 보통 한 6대1 정도 수준.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그 학사장교 ROTC는 학사장교 졸업할 때 제대할 때 제대 무렵에 이제 그 되게 부대나 이런 BOQ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뭐 떠나죠. 이제 마지막 날 떠나는데 그날 그 저기 뭡니까 이사들 기업체들의 이사들이 와서 우리 회사 오라고 데려갑니다.
뽑아가요. 그냥 데려가요. 근데 보다 한 명당 5-6명 회사에서 와요. 이력서 쓰라고, 원서좀 쓰라고 그러고 부탁해요. 다 쓰면 무조건 데려갈 테니까 쓰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는 취직이 아마 그 뭐 중졸, 고졸, 학벌 차입시가 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제 친구들, 제 동료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대학에 뭐 1류, 2류, 3류도 없었대요. 그냥 100% 됐었대요. 그게 전통 시절에도 그랬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 때도 취직은 다 됐어. 그러니까 잘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신세대들 이거 참 집안 얘기지만 신세대들 그 저기 그 교육을 어떻게 받았나 하는데 그 저기 그 제 조카가 81년생인데 모병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모병제가 뭔가 저도 멍뚱하게 잘 몰라서 듣다 보니까 모병제는 저 미국 같은 나라에서 하죠. 돈 주고 고용하는 겁니다 군대를. 그러니까 워낙 그 지금 전시도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모병제하기가 사실 어렵죠. 못하죠. 국민개병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개병제는 저 신라시대 통일신라 저 고조선 때부터 했던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는 부족 국가였지만 외적에 침받으면 뭐 노비고 저 뭐예요 저거가 없어요. 그냥 전부 창들고 나가 그렇게 나가던 시절이죠. 그때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전통이 원래 있어서 다 군대를 가죠.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군대는 그 저기 뭡니까 그 못 가면 군포를 가지고 그걸 저기 돈으로 냈죠. 이렇게 해가지고 농자 천여들 시대니까 뭐 저 유럽 저 그리스 시대 그 뭡니까 자영농이 군대 가듯이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군대를 다 갔어요 전국민이. 근데 이제 그게 모병제 같은 미국 같은 나라는 돈을 주 이제 모병제죠. 중국도 모병제라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곤란할 거예요. 그런 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좌편 교육에 많이 물들었나 너무 잘 사니까 빨갱이를 그래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뭐 얘기를 했다 보니 조금 저희 같은 저희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좌경화가 심하지 이런 군대 안 가는 걸 보통으로 알고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요새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이 있었죠, 여러분. 네, 아실 거예요. 성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그 아마겟돈 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 얘기가 나와요. 이게 소설에 나옵니다. 소설. 1978년에 그 유럽에서 그 나토 사령관이라는 그 헤케트 장군이란 분이 그분이 소설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이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인데 그게 이제 그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 아마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해가지고 이제 소문이 많이 떠돌았어요. 78년도 해가지고 나온 소설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농담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누가 그러니까 뭐 개놀이 하라는 아마 개놀이 많이 하라나 봐 개놀이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교회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서에 나오는 전쟁이라고.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아주 비참하고 더러운 전쟁인데 말세를 의미하는 전쟁이죠. 그 이제 1980년에 그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이제 했는데 그게 전쟁이 안 일어나고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소련이 그 경제난에 시달려가지고 소련이 망했죠. 예. 그리고 그 경제난 때문에 소련이 해체되고 저기 옐친 대통령이 그때 그 정권을 잡고 이제 고르바초프가 또 대통령이 돼가지고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하는데 그때 그 옐친 대통령이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1860년 혁명이 시작된 게 이제 유럽은 1860년부터 혁명이 시작돼 무정부주의자들 나오고 아나키스트 그리고 이제 그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쓴 것도 그 무렵이니까 그 혁명이 시작된 그때보다도 삶이 나빠졌대요. 삶의 질이.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니까 이제 그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회주의국가는 공산주의니까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일들을 능률이 떨어져요. 능률이 떨어져서 이제 가난해진 건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과학 수준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먹고 지금 다 이뤘었지 수준이. 예. 그래서 저기 그 옐친 대통령이 옛날에 사회주의를 포기하게 된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 그 1984년에 전쟁 그래서 90년에 들어와서는 독일 통일되고 또
중군 등소평이가 개혁 개방하고 그래서 이제 전부 그 자본주의로 판세 체제를 바꾸고 그리고 나서 그게 92년, 93년이니까 김영대이 93년에 되고 나서 벌써 40년 넘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30년 꼭 30년 넘었죠. 예. 그래 그동안에 세계화하고 편하게 사는 세상이 왔는데 지금 다 끝나고 다시 탈세계화하고 다시 이제 그런 시대가 공산주의를 막 찾고 나오니까 뭔가 좀 그 불안한 그런 이 생각이 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워진 게 저기 그런 있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이런 거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이 사회주의가 그 비능률 때문에 망한 거니까 또 지금 신세대나 우리나라에 저기 그 암이나 우울증 환자를 많이 이런 건 고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다 체제 불안하고 이게 개인이 저기 문제가 안 풀려서 일어나니까 이런 거 고치려면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세상을 봐야 되겠죠. 예, 여기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